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직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심리상담사로 상처받은 영혼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것은 제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한 내담자와의 경험입니다. 3년 전 겨울 강북에 있는 제 상담실로 한 여자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연, 32살이었죠. 처음 봤을 때부터 그녀는 뭔가 달랐습니다. 창백한 피부, 움푹 꺼진 눈, 그리고 항상 불안해 보이는 표정. 평범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보이진 않았어요. 흑마녀. 더 이상 집에서 잘 수가 없어요. 그녀의 첫 마디였습니다. 지연 씨는 최근에 홀로 이사 간 오래된 다가구 주택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벽을 두드리는 소리, 아무도 없는 방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때때로 저는 누군가가 제 곁에 서 있는 것을 느껴요. 숨소리까지 들립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죠. 전형적인 불안 증세로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스트레스 반응일 수도 있고, 혹은 단순한 청각적 환각 현상일 수도 있었죠. 일단 기본적인 상담과 함께 정신과 진료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담에서 지연 씨의 상태는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듯 했어요. 이제는 제 이름을 불러요. 누군가가 분명히 지연아라고 속삭이는데 그 목소리가 제 목소리와 똑같아요. 그녀의 말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환청은 보통 타인의 목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신의 목소리를 환청으로 듣는 경우는 드물었죠. 혹시 그 집의 이전 거주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대인은 그저 오래 비어있던 집이라고만 했다고요. 저는 그녀에게 잠시 친구나 가족의 집에서 지내보는 건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그게 제가 그 집을 떠나면 그것이 따라올까봐 무서워요. 그녀의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그것이라니요. 제가 물어보자 지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저를 지켜보는 무언가가 있어요. 제 모습과 비슷하지만 제가 아닌 무언가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망상과 환각이 동반된 급성 정신증으로 판단되어 즉각적인 정신과 진료와 약물 치료를 권했죠. 그리고 그녀를 설득해 며칠 동안은 제 지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 씨는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약물 치료에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었죠. 그녀는 심지어 미소까지 지으며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 봐야겠어요. 저는 그녀에게 조금 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볼 것을 권했지만 지연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결국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연락하기로 약속한 뒤 그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한밤중에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 말 믿어주세요. 이건 제 상상이 아니에요. 지금 제 침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어요. 숨소리가 들려요. 전화 너머로 그녀의 떨리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떻게 당신은? 통화가 끊겼습니다. 즉시 그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죠.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직접 확인하는 게 빠르겠다 싶어 그녀의 주소로 향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지연 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다가구 주택은 어둠 속에서 더욱 음산해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웃 주민에게 관리인을 불러달라고 부탁했고 다행히 관리인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세입자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봐 걱정돼서요. 문이 열리자 집안은 깜깜했습니다. 전등 스위치를 찾아 켰지만 작동하지 않았어요. 휴대폰 플래시를 켠 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 씨, 저예요, 김 상담사. 괜찮으세요?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죠. 마치 소리를 흡수하는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밀자 낡은 경첩이 삐걱거렸어요. 침대 위에 지연 씨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 씨, 괜찮으세요? 전화가 끊겨서 걱정됐어요.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그녀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없었습니다. 피부는 있었지만 눈, 코, 입, 어떤 이목구비도 없는 매끈한 살점만이 있었죠. 마치 지워진 것처럼.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서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돌아보니 욕실 문 앞에 또 다른 지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옷을 입은 이목구비가 있는 지연 씨가요.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기 있는 건 제가 아니에요. 침대 위에 지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나올 정도로요. 진짜 지연 씨는 제 뒤로 숨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일주일 전부터 저를 따라다녔어요. 처음엔 거울 속에만 있다가 이제는 밖으로 나왔어요. 얼굴 없는 형체가 천천히 우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휴대폰 플래시가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차가운 숨결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려요. 지연 씨의 손을 잡고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현관문을 향해 달리는데 갑자기 모든 문이 동시에 쾅 하고 닫혔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저기 봐요. 지연 씨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는 우리의 모습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굴 없는 형체들이 여러 서 있었죠. 모두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이게 무슨 일이죠? 지연 씨는 울음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이 집, 이전에 여기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 방 구석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얼굴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여러 형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얼굴이 없었습니다. 지연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손이 제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돌아보니 그녀는 벽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무언가가 그녀를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그녀를 향해 달려갔지만 이미 그녀의 절반은 벽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벽이 액체처럼 그녀를 삼키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 손도 함께 벽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벽 안쪽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손들이 저를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죠. 마지막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뺐고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지연 씨는 완전히 벽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벽은 다시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었고 그녀의 비명소리만이 집 안에 메아리쳤습니다. 공포에 질려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쉽게 열렸습니다. 밖으로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 안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심지어 그녀의 물건들조차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요. 경찰은 제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잘못된 집을 찾아간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 속 지연 씨의 정보로는 어떤 시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모두 존재하지 않는 정보였어요. 마치 지연 씨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지난 50년간 그 집에서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되었습니다. 대부분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고 실종 신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웃들도 이사 갔나 보다라고만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제가 그날 밤 본 얼굴 없는 형체들의 수가 정확히 실종자 수와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날 이후 저의 변화였습니다. 가끔 거울을 볼 때 제 모습이 잠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굴 없는 형체가 저를 바라봅니다. 눈이 없는데도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최근에는 밤에 자다가 깨면 제 방 구석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환각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선명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와 똑같은 음성으로요. 병원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약물 치료와 요법으로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어젯밤 제 손가락이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잠시였지만 분명히 제 손가락은 거울 속으로 사라졌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온 손가락에는 이전과 다른 지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온전히 저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혹시 저도 서서히 그들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 들린다면 절대 응답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래된 다가구 주택에 혼자 살게 된다면 항상 거울을 확인하세요. 당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지 않는 순간이 온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뒤에 있는 그 거울 한번 들여다보셨나요?